지키셔야 할 고귀한 사명임을 우리 국방력에 대한 자부심과 굳건한 믿음의 기초에서 강력한 자주 국방의 길을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굳건한 한미동맹의 기반 위에 전시작전 통제권을 회복해서 대한민국이 한미연합방위 태세를 주도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의 그 대선 공약이기도 하고 또 이번에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에도 들어있는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대통령이 회복한다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보통은 이제 환수를 많이 쓰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이 오늘 따로 설명을 했습니다. 왜 회복이라는 단어를 썼냐라고 기자들이 물었더니 원래 기념사 원고에는 전시작전권 전환이라고 써 있었는데 이걸 이제 대통령이 막판에 전작권 회복으로 수정을 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회복이라는 단어는 원래 상태로 되돌린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전시작전 통제권도 원래 같으면 우리 군이 한반도에 대한 통제권을 갖는 게 맞는 건데 그게 이제 원래 상태인 건데 원래 상태로 회복한다는 의미로 일부러 그 단어를 대통령이 이제 선택한 것이다. 이 점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스마트 정예 강군 재편, 방위산업 적극 육성, 그리고 군 장병 처우 개선 이 세 가지 약속을 오늘 이제 군에 대해서 정책으로 제시했습니다. 박정훈 대령한테 그 대통령이요 직접 훈장 수여하는 거 그 장면도 굉장히 인기를 끌더라고요. 네, 오늘 뭐 가장 상징적인 장면 중에 하나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대통령이 행사장에 입장을 할 때부터 국민 대표 7명과 함께 입장을 했는데요. 곽기호 국방인공지능기술연구원장을 비롯해서 그리고 이제 11명의 군 복무자를 배출한 병역 명문가 이상문 씨가 또 함께했고 아들 3명을 육해 공군 장교로 키워냈던 박범진 나선림 씨 부부, 항일 의병 임병찬 선생의 후손인 19세 차세현 씨, 그리고 이제 95세의 이종선 씨도 오늘 함께했는데 6.25 전쟁 때 간호장교로 참전했었던 분입니다. 이제 이종선 씨와 함께 대통령이 연단에 올라가서 바로 옆자리에 본인이 이제 예우에서 그 안내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군 사열을 안규백 국방장관과 함께 마치고 나서 해병대 최상병 사건 당시에 상부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수사를 계속했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한테 훈장 3일장을 대통령이 직접 수여를 했습니다. 훈장증을 건네주고 이제 가슴에 훈장을 달아줬는데 그때 이제 박 대령이 거수견리를 하면서 진짜 돈 알았어? 다음에 부르세요. 나한테 사격 나왔대.
잘못하면 문제가 생기거나 해킹을 당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관리하는 대용량 저성능 스토리지를 이제 따로 구축을 해서 거기에 이제 저장을 해오고 그때그때 업무용으로 활용을 했었던 건데 이게 외부에 백업이 되지 않는다는 게 이번에 이제 확인이 돼서 약 75만 명의 국가직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업무용 개인 자료가 전부 사라지게 됐다. 복구가 안 되는 겁니까 이거? 네, 이건 복구가 안 됩니다. 백업이 없었기 때문에 복구가 안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인사혁신처 같은 경우는 웬만한 자료들을 대부분 G 드라이브에 저장을 해왔다고 하는데 그래서 아마도 당분간 제대로 이제 업무를 보는 데 있어서 상당한 좀 장애가 발생할 것 같다. 물론 이제 각 부처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국무조정실 같은 경우는 G 드라이브 사용 비중이 좀 낮은 부처를 뽑았고요. 각 부처마다 조금씩 사정이 달라서 어느 정도 장애가 발생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일단 최대한 각 개인 컴퓨터에 들어있는 파일들을 사용하거나 혹은 지웠더라도 이제 복구하는 방식으로 좀 살려보려고 하고는 있는데 쉽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수사행위죠. 대통령실이 PC를 초기화하고요. 그다음에 개헌 다음날 이 초기화를 지시했다. 뭐 이렇게 기사들 나오는 윤석열 정권 당시 대통령실의 문제입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이 정권을 넘겨줘야 될 때 제대로 업무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원래 있어야 될 자료들을 상당 부분 폐기했다라는 의문이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의혹이 제기된 바가 있는데 그런 작업을 폐기 작업을 상당히 일찍부터 시작한 정황을 특검에서 포착을 했다고 합니다. 다른 날도 아니고요. 불법 계엄 선포, 그러니까 지난해 12월 3일 바로 다음 날 12월 4일부터 그 작업을 시작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이 이걸 좀 주도를 했다라는 얘기는 뭐 일찍부터 나왔습니다만은 관련된 내용들이 증언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복수의 전 정부 대통령실 관계자를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지난해 12월 4일에 대통령실 실무자 회의를 할 때 한 팀장급 인사가 일단 우리 쪽에서 할 수 있는 게 PC 초기화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 진술이 지금 확보가 돼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 인사가 윤재순 전 비서관으로부터 관련된 지시를 직접 받았다라고 이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재순 비서관이 팀장급 인사한테 이야기를 하고 그걸 팀장급 인사가 실무진 회의에서 공개를 하는 방식으로 준비 작업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엄이 실패하자마자 자료 삭제를 시작했군요. 지금 인멸을 위해서. 계엄이 실패했기 때문에 곧바로 수사가 들어온 거를 정치인 출신인 혹은 그리고 이제 검찰 수사관 출신인 윤재순 비서관이나 정진석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최대한 빨리 삭제 작업을 시작을 해야 법적인 사고에 좀 용이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했던 걸로 지금 특검에서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총무비서관실 직원들은 지난 2월에 윤재순 전 비서관의 지시에 따라서 이른바 플랜 B라는 이름의 대통령실 공용 PC 초기화 계획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윤석열 씨가 탄핵되고 사흘 뒤에 4월 7일에 이 계획을 정진석 비서실장한테 보고를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PC 초기화 작업들이 진행된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초기화한 PC들을 폐기하거나 혹은 상당 부분을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을 해서 기록관으로 이관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이제 증거 인멸 작업을 도왔던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지금 특검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 후에 계속 재판에서요. 대통령의 권한이 해당하는 이다 계엄은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뒷변에서는 그 불법 소행에 그것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둘러서 증거인멸하려고 이렇게 바로 다음날부터 그리고 열심히 이제 정진석 비서실장이나 윤재순 비서관 중심으로 작업이 진행된 걸 보면 윤석열 씨 본인도 뭐 본인의 어떤 그 법률적인 방어를 위해서 작업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대통령실의 PC를 이용해서 생산되는 문건 같은 경우는 언제 누가 생산을 했고 이 문건 수정 작업이 어떻게 진행이 됐고 어디로 넘어갔고 언제 프린트를 했고 이런 것까지 다 기록이 남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제 대통령 비서실 내에서도 만약에 계엄 준비 작업을 하는데 협조한 인원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위한 법리적인 어떤 그 방어용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본인들의 어떤 비리 혐의, 본인들의 내란 가담 혐의를 덮으려는 작업이었을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을 이제 특검에서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또 이 충격적인 소식인데 윤석열 씨를 전담하는 교정직원이 24시간 팀이 만드는 수발을 했다 뭐 이런 증언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전정사상 이렇게까지 다양한 방식의 특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이제 체포가 됐는데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오는 3월 8일까지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이제 구치소에 있었습니다. 52일 동안 서울 구치소에 있었는데 그런데 출소한 지 한 달 뒤인 지난 4월에 현직 교도관들만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교도관의 인증을 해야지만 글을 쓰고 댓글을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제목이 탄핵 후 법무부에서 감사해야 할 일들이라는 제목인데 탄핵이 되고 나서 이 글이 올라온 걸 보면 윤석열 씨가 탄핵돼서 좀 더 안전해질 때까지 글을 올리는 걸 좀 기다렸던 걸로 보이는데 내용을 보니까 되게 충격적입니다. 윤석열 씨가 수감돼 있는 동안에 구치소 측에서 교정 보안 직원 7명을 징발해서 심부름꾼으로 또 일종의 사동 도우미처럼 부렸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석열 씨의 개인 심부름꾼처럼 이제 활동했다라는 얘기인데 직원들을 산부제로 24시간 동안 윤석열 씨의 수발을 들도록 지시했던 근거가 뭔지 책임자는 누군지 조사를 해서 처벌해야 된다 이제 이런 글이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이 글에도 이런 소문을 들었다라는 내용의 댓글들이 또 많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에 출정할 때마다 말끔한 모습으로 나왔던 윤석열 씨의 모습을 두고 외부 미용사가 들어와서 손질해줬다라는 의혹 제기가 있었고 그리고 CCTV 없이 4개의 혼거실 여러 명이 써야 되는 방을 혼자 썼다라는 의혹 제기도 있었고요. 허가받지 않은 차량이 구치소에 들어와서 윤석열 씨를 태우고 이제 헌법재판소에 가다라든지 뭐 이런 관련된 비위 의혹을 7가지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체 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정당국이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온갖 수모를 당하고 예산도 깎이지 않을까라는 이제 걱정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이 올라오고 나서 80여 개의 댓글인데 실상은 이것보다 더한 걸로 알고 있다. 하고 싶어서 했겠냐. 현직 대통령이니까 어쩔 수 없었겠지. 뭐 이런 식의 댓글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특혜를 줬으면요. 하고 싶은 건 다 했다고 봐야 되는데요. 뭐가 들어갔는지도 모르고 지금.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면 술이 들어갔을 수도 있고 뭐든 가능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면. 실제로 그리고 지금 제기되고 있는 어제 KBS에서 단독 보도했던 내용을 보시면 윤석열 씨 헌법재판소에 이제 출전을 할 때마다 별도의 도시락을 구매해가지고 식사를 하는 특혜를 누렸다는 거고요. 지금 한겨레에서도 김이상국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만 1차 구속이 됐을 때 대통령 경호처의 그 경호원이 따로 독극물 검사를 한 음식을 이제 윤석열 씨가 먹었다라고 하는데 물론 그 당시만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기 때문에 수감돼 있었긴 합니다만은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받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원래 대통령 같은 경우는 식사를 할 때 대통령실에서 별도로 이제 독극물 검사 식사를 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먹고 난 뒤에 이제 대통령이 먹도록 돼 있는데 비슷한 일을 할 수 있는 인원이 없었다 보니까 아마 경호처에서 해당 배속된 인원이 그 일을 하지 않았나 싶긴 한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평범한 피의자라면 부릴 수 없는 여러 특혜들을 없는 일이죠. 누렸었던 걸로 지금 이제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분명히 불법적이고 편법적인 어떤 행위 같은데 이게 뭐 일지 같은 게 다 하나도 기록이 안 돼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장경태 의원실에서 근무 일지를 통해서 실제로 업무 범위를 넘어서 어떤 특혜를 준 거를 확인을 해보려고 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심부름을 했다든지 이런 거는 교도관이 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어떤 특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풀기 위해서 근무 일지를 요청했는데 근무 일지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명박 박근혜 씨가 수감됐을 때도 전담팀이 별도 운영되긴 했었는데 그때는 하나하나 행위들에 대해서 이제 특이 동정을 적는다든지 접견할 때 혹시 이제 특이사항이 있었다든지 이런 것들을 따로 근무일지에 기록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기록을 남겼는데 이번에는 이런 어떤 규정이라든지 전례를 어기고 윤석열 씨에 대해서는 기록을 별도로 남기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MBC가 배경을 취재를 해봤더니 대통령 경호처에 압력이 있었던 걸로 이제 파악이 됐습니다. 경호 대상자의 동정 유출 방지 등 보안 유지 협조 요청이라는 이제 공문이 왔는데 법무부 보안과장과 서울구치소장을 대상으로 해서 언론의 경쟁적 취재로 인해서 각종 내부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유출 시에는 보안 업무 규정에 따라 관련자가 처벌받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의 경고를 했다는 거고. 그러니까 윤석열 씨의 행보를 하나하나 이제 기록을 했다가 나중에 정보 유출이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판단에
김계리 변호사 앞에서 얘기하고 오른쪽 도로입니다. 컵라면 이어서 건빵 먹고 240m 재판 나올 힘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윤석열 씨가 변호사 김계리 씨를 통해서 본인이 굉장히 좀 힘들다는 얘기를 한 거를 계속해서 이제 전달을 하고 있는데 어제 전해졌던 보도됐었던 내용은 29일에 김계리 씨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 내용입니다. 구속적부 심사를 위한 출정을 하게 되면 아침 7시쯤부터 출정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출정비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6시에 기상을 해서 제대로 된 아침 식사도 못하고 출발을 해야 되고 점심시간에는 컵라면과 건빵으로 점심 식사를 했다. 이 점을 굉장히 좀 강조를 하면서 인권 보장을 못 받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특검 수사를 계속 받고 출정해야 되는 재판이 많아지게 될 경우에는 사실상 식사를 못하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이런 식의 이제 주장을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세호 법무부 장관이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는데 법정에 나갈 때는 컵라면과 건빵으로 식사를 했다는 데 대해서 뻔뻔하고 후한무치한 태도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잠깐 자 윤석열 씨의 밥투정 그 얘기 좀 해볼까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밥투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참 뻔뻔하고 후한무치한 행동이고 윤석열 씨는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 한 내란 혐의로 구속돼 있고 구치소에 수감된 신문이라는 거 잊지 말길 바란다. 호텔에 숙박하고 있는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단호하게 특혜가 없이 특별한 대우를 요구할 처지가 아니라는 거를 인식시키겠다라고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김계리 변호사가 전하는 말들은 윤석열 씨한테 크게 도움이 되는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윤석열 씨 본인한테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이제 김계리 변호사의 정치적 행보에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240m 자, 최혜병 오른쪽 특검인데 도로입니다. 지금 검사들이 뭐 돌아간다고 그랬다 어제 그런 보도 때문에 많이들 논란이 됐었는데 어제 저희가 이제 전해드린 것처럼 김건희 특검 소속의 파견동 40여 명이 집단 성명을 내고 수사 끝나면 공소유지 안 하고 그냥 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놓고 이제 어제 오늘 계속해서 이제 기자들이 다른 특검은 그럼 어떤 건지 취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큰 얘기들이 불거지고 있는 분위기는 아니고요. 최혜병 특검 같은 경우는 오늘 정기 브리핑이 있었는데 정민영 최혜병 특검보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검사들 사이에서 원대 복귀를 희망하는 기류가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검사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돌아가겠다라고 의사표시를 한 사람은 없다. 지금 다른 특검에서는 검찰개혁 관련된 여러 이 의사표시가 있는 과정이고 그런 맥락에서 최혜병 특검에서 돌아가겠다고 하는 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의아한 겁니다. 이를테면 최혜병 특검 같은 경우는 이제 군 검사 출신의 이제 특검을 맡고 있고 그리고 내란 특검 같은 경우도 역시 이제 검사 출신, 군 검사장 출신이 이제 특별 검사를 맡고 있는데 유독 김건희 특검팀에서만 이 얘기가 나오는 게 혹시 민중희 특검이 판사 출신이라서 한번 얘기할 하다라고 속탄말로 만만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도 나올 정도로 좀 이례적인 그리고 출석이 나와서 부담감을 느꼈는데 오늘은 약간 뉘앙스가 다르더라고요. 뭐냐면 검사들이 뭐 직접적으로 항명을 하려고 발표한 것이 아니고 뭐 내부의 자료였다는 식의 어떤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요. 뭐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것 같았으면 사실은 40여 명의 검사들이 연서명을 해가지고 본인의 이름을 밝히면서 정상적으로 이제 내부에서 그런 성명을 발표할 때는 하다못해 MBC의 기자들, 노조원들도 성명 발표를 할 때는 연서명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뭐 대한민국 검사들이 치사하게 집단 성명을 발표하면서 본인 이름도 못 밝힐 것 같으면 좀 비루해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까도 제가 듣거나 언급을 했지만 일단 시간에 검사들이 좀 어떤 과거의 과오에 대해서 좀 분명한 반성을 하는 모습도 한 번쯤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권리를 요구하는 쪽이 조금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뉴스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임경훈 작가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정말. 우리 제작진이 이 정도로 따뜻하게 보내는 패널은 많지 않습니다. 제가 2023년 1월부터 그 당시에 이제 신장식의 뉴스 하이킹에서 뉴스 브리핑 뉴스 신세계 코너를 담당을 했는데 대한민국 최고의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에서 문을 여는 코너를 오랫동안 해낼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요. 저희가 또 이제 라디오 전체 청취율 3년 연속 1위 하고 있어요. 그 영광의 자리에 항상 청취자 여러분들의 공이 가장 윗자리에 선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왔고요. 청취자분들과 함께
MBC를 향한 그 윤석열 정권의 여러 어떤 무도한 조치들, 탄압들, 그리고 윤석열 씨의 내란까지 함께 이겨낼 수 있어서 작년에 참 고생 많았습니다. 저희가 사실 그때도 이제 항상 언제 끝나게 될까, 언제 쫓겨날까를 고민했었는데 제발로 나가게 돼서 그게 무엇보다도 다행스럽고 영광입니다. 제가 늘 괜찮을 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어제 이제 윤석열 정권 그 언론 탄압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이죠.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마지막 퇴근길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굿바이앤 CU라고 했는데 제가 그 말씀을 좀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청취자분들께 굿바이앤 CU라는 인사를 드리고요. 언젠가 MBC 라디오의 다른 프로그램 혹은 뉴스하이킹에서 다시 만나뵐 수 있는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건승을 이겼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국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만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쉬운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띵커들을 노려서 나왔으니까 내가 얼마나 했는데 해볼까 하지만 잠시 후 오른쪽 도로입니다. 적용하고 싶다면 너랑 같이 우리만이라는 숫자로 크게 돌리지 않으면 되지 않을까. 근데 동경 차가운데 딱 있는데 천천히 제일 잘 팔리고 있어. 비싼 팀이 보시잖아요. 저희가 이번에 라이트스 제품을 이 보라색이 너무 이번에 정말 세겠다. 문제는 다른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가야 하니까 이게 너무 안 돼. 소모를 하려니까 성산삼거리까지 이걸 한번 딱 들어가게 되죠. 그럼 계속 그러면 정말 많은 분들을 드실 수 있게 외화벌이를 하겠습니다. 네, 예고해드린 대로 공지유 뉴스톱 남자. 어서오세요. 오늘은 왜 오셨냐? 대장동 사건이라고 하면 지난 대선 내내 또 몇 년을 말입니다. 대단한 어떤 이재명 당시 대표의 커다란 비리 의혹일 것처럼 정말 어떤 모든 언론을 600m 앞에 지금 신호 과속단속 뭐하나 싶을 정도로 이상해져 있습니다. 2022년 내에서
시점이 바로 2022년 11월에 남욱이 석방됩니다. 네. 구속 상태였다가 석방되면서 말이 쫙 바뀌는데 두 명이 석방되죠. 네. 유동규도 그때 석방되는데 그때부터 법정에 나와서 이제 한 증언들이 들을 지금 최근에 다시 남욱이 뒤집고 있는 건데 2022년 11월에 남욱이 나와서 2013년 14년에 내가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공사에게 돈을 몇 억을 줬습니다. 근데 이 돈이 당시에 이재명의 측근인 정진상과 김용에게 갔다고 그 형들한테 갔다고 들었다고 이제 증언을 다 해놓은 거예요. 남욱의 그 말을 기초로 이제 검찰이 기소를 했고 재판도 이루어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흘러갔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정진상 김용 다 구속됐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지난달 17일 재판에 남욱이 나와서 사실은 내가 유동규한테 돈을 줬는데 그게 그 형들한테 갔다는 거는 내가 그 당시에 몰랐던 일이고 내가 검찰 수사를 받다가 피의자 신문을 한 100번째 3년도 너무 오랜 기간 검사가 앉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알았던 사실이에요. 요즘 핫한 미국의 나라에서 미국 화제의 신상품 알파시디를 아시나요? 운동은 계속하고 있는데 먹는 것도 좋아하다 보니 건강한 돼지가 되돌아 보이고 그런데 요즘 다이어트들 사이에서 알파시디가 초과했는데 이 핑크가 일렉이라는 거예요. 뜨뜻한 얘기를 다 이거 먹는다고 여기 들어간 미국 신상품 알파시디가 무려 22.5g의 지방을 배출해줘서 약 200kcal의 핑크하고 지속한 알파시디 중에서 시도 발성하면서 이런 달달한 선미 맛이라 맛있는 음식이 하나 좋아해도 좋은 거예요. 심지어 그렇게 고칼로리 음식 맛있게 먹어줘서 관리가 되니까 왜 유명한지 알겠더라고. 그냥 하나만 바꾸고 건강한 돼지 탈출 앞으로도 쭉 챙겨 먹으려고 디다션 증류과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드셔보세요. 검사가 저한테 알려준 사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재판장이 혼나는 거잖아. 재판장은 지금 재판을 하다가 너 지금 2년 전에 했던 거 완전히 뒤집었는데 당신은 변호사인데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데 지금 이거 위증죄 될 수 있는 거야. 위증 되게 심각한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혼란이 조선이 받다 보니까 헷갈리고 이게 내가 아는 건지 들은 건지 잘 모르겠다. 나는 사실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검사가 말이야 라는 게 하나 있고 거기 있습니다. 이게 그 전에는 대선 전에는 정영학 회계사가 사실은 그 검찰 수사의 키맨이었잖아요. 정영학 회계사가 정리한 그 정영학 녹취록이나 회계 자료가 없었으면 검찰이 기소할 때 그 숫자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기소 그 배임 액수를 4,895원 이렇게 특정하기 어려운데 정영학 회계사가 법정에 나와서 뭐라 했냐면 검찰이 그 배임 액수 4,895원 계산한 그 근거 자료가 내가 적은 게 아니다. 검찰이 적은 거다. 라고 돼 있어요. 평당 분양가가 있잖아요. 그 분양가는 나는 뭐 1,400을 했는데 검찰이 나중에 거기다 1,500이라고 엑셀 파일에 바꿔놨더라. 라는 거랍니다. 페이백수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한 페이백을 돌리기 위해서 검찰이 증거물에 손을 대다라는 법정 증언을 했어요. 엄청난 증언인데요, 이거. 그렇죠. 엄청난 증언인데 이게 사건이 오래된 데다가 복잡한 데다가 하다 보니까 사실은 언론 매체에서 잘 조명은 안 되는데 어쨌든 계속해서 지금 법정에서 윤석열 검찰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 회유, 진술 회유하고 조작 증거를 조작했는지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셨던 윤석열 검찰에서는요 지금 상황을 거꾸로 이렇게도 얘기할 것 같습니다. 뭐냐 정권 바뀌니까 지금 거짓말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뭐 분명히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남욱이 저렇게 법정에서 증언을 반복한다고 해서 자기에게 유리할 게 없는 게 저렇게 되면 또 위증죄로 기소될 수 있거든요. 지금 자기가 위증을 감수하고라도 내가 얘기를 하겠다는 건데 물론 말은 계속 바꿔왔죠. 그래서 남욱의 진술이 왜 문제냐면 당시에 이제 그 남욱이 유동규한테 돈을 줘서 성남도시개발공사라는 걸 만들게 했는데 그때 당시 성남시의 의장이 최윤길 의장이었잖아요. 근데 최윤길이 무죄가 나왔습니다. 왜 무죄가 나냐면 20탄소 내가 잠깐만 교통문자 보호구역인데 제한속도를 준수하십시오. 그 논리를 지금 대장동 재판 위에 아파트 재판 이렇게 가면 그게 무죄예요. 남욱이 지금 가장 결정적인 건데 검찰이 어떻게 제가 볼 때 구성을 했냐면 수사 기록에 보면 남욱의 말과 유동규의 말이 거의 일치합니다. 윤석열 검찰이 학습을 시킵니다. 대지를 하지 않고 얘한테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조선 이 조선의 기반으로 유동규한테 또 질문을 조선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학습과 세뇌를 시키는 건데
하이빅스비 낙동 종합사회복지관 메모. 노트를 저장했어요. 지금 남욱이나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이제 지금이 진실 가능성이 분명히 답은 높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데, 만약 지금 이 말하는 진술이 사실이라면 이 대장동 사건에 했던 이 거대한 이 스토리가 완전히 근원이 무너지는 거 아닌가요? 저는 기본적으로 만약에 제가 수사 기록을 봤는데 이재명 당시 대통령에게 돈이 한 5천만 원, 500만 원을 단 게 있으면 제가 기사를 썼을 겁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이거를 사건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수사 기록이라는 것은 검찰이 내가 수사 기록을 100장을 만들었는데 자기들에게 유리한 것만 취사 선택해서 재판을 법정에 넘길 때 내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도 검찰 스스로의 모순이 담겨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것들을 이제 뽑아내서 얘기를 한 건데 그 수천억이 오가고 했는데 돈이 안 갔습니다. 근데 나중에 검찰이 뭐라 그러냐면 노후 자금을 쓰기 위해서 약속한 거다. 참 금방 들어도 무리하네요. 그 논리 전개가 처음에는 무리하네요. 저수지라고 했다가 나중에 쓸 수 있는 저수지라고 했다가 말이 됩니까 그게? 나중에 뭐 그렇다면 약속한 게 있으면 약속한 물건이라도 하나 있다고도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없고 기본적으로 남욱과 정영학 이런 게 이재명 시장이나 경기도에서 조금씩 본인이 근데 나중에 도저히 수천억을 주기로 약속했다. 이렇게 이제 검찰이 보완해서 검찰이 구성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청취자분들 중에 일단 이해가 기억이 안 나는 분도 계시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뭐냐면 민간업자한테 공사를 맡겨놓고 이익이란 뭐 이익에 비례해서 돈을 받기로 하면 대집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동안 과정을 보니까 민간업자한테 공사를 맡겨놓으니까 이익이나 이익이 나는 막 피해를 받자가 나니까 비용을 자꾸 높여가지고 이익을 안 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보통 그 업자들이 양평 경기 양평에서 최은순이 아파트를 짓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분양가가 800억인데 비용을 부풀려가지고 개발 이익금을 내야 되잖아요. 안 냈습니다. 안 내죠. 근데 그게 바로 민간입니다. 그렇지.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니까 당시 이재명 시장은 그러지 말고 일정 액수 그냥 내줘라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정의원 녹취록이나 이런 걸 보면 자기들끼리 있냐. 2015년 6월 7년에 이재명 성남시하고 엄청 왜냐면 처음에 우리가 해주기로 한 것만 다 해줬는데 시가 더 가져가려고 했는데 그래서 뜯어내니 깎아 무료로 차로를 이용하세요. 500m 앞에 시속 60km 시가 너무 많이 간다 이거니까. 이렇게 고의를 하는 쪽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정면 녹취록을 전면 공개했잖아요. 관심이 있으신 분은 1320쪽이니까 쭉 읽어보시면 재밌고 저한테 뭐 영화 재밌게 많이 보는데 잠시 후 보시면 우회전입니다. 영화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런 과정을 보면. 그러니까 당시에 지금 말씀하신 그 수사 기록에는 봐놓고도 다른 주장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떠나서 그렇다면 돈이 갔어야 되는데 이재명을 위해서 쓰기로 했다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김용 전 부위원장과 정진석 실장을 엮은 거예요. 얘들한테 돈이 가지 않았냐는 건데 그것마저도 지금 최근에 남욱이 진술받고서 무너졌고 당시 유동규가 개인적인 빚이 있었는데 철거업체한테 준 3억 정도 돈이 있었는데 거기로 지금 돈이 간 걸로 추정이 되는 게 그 철거업체가 최근에 법정에 진술했습니다. 유동규한테 당시 돈을 받았다는데 그 유동규가 돈할 구멍이 없잖아요. 남욱한테 받았을 때 주게 드러나서 제 생각에는 김용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 지금 탈퇴 문제에
확신이 없이는 그런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이시죠? 예. 나만 죽지 않아. 있는 구석이 있는 거죠. 그런데 공기자도 이 대장동 관련 사건으로 기소됐었죠. 그러니까요. 이게 제가 원래 국기문란 사범에 예. 사형에 처해야 할 중대 범죄자라고 하게 국민의힘에서 저를 한 2년에 말도 난리였지 않습니까? 예. 그걸로 압수하고 하지만 작년 8월에 저를 이제 검찰이 재판을 내기 위해서 재판에 넘겼는데 1년 동안 재판을 불어냈습니다. 왜 했는데 지난 월요일에 대장동 장관 알려진 조국 씨 첫 번째 지금 제주도에 저는 그 재판정에 앉아있어서 저를 몇 4시간을 드는데 내용은 궁금하지만 그 검사들이 원래 수사검사들이 들어오고 이번에 인터뷰를 한 검사가 바뀌었는데 근데 이제 가장 상석에 있던 이건호 검사의 저희 현상증자 재판을 수사하는데 영장에 자택에 있는 노트북을 뒤지지만 그걸 삭제했어요. 현상증자 노트북 3개를 다 버렸습니다. 다 열어서 저희가 마침 그게 다 저희 카메라에 찍혀있어서 까지 했어요. 까지 하고 명백한 불법안에 이것도 있고요. 항상 지금 보내지도 않고 제가 보냈다고 증거적으로 저에게 강의하니까 정말 열심히 최근에 대검찰청 검찰이 공천했어요. 그래서 재판에서 빠진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다른 검사들이 4시간 동안요 2시부터 했어가지고 점심 나가다가 4시간을 내내 자다가 법정에서요. 피로를 더 풀고 가더라고요. 당연히 조금 졸릴 수는 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잠을 제가 처음 봤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수명검사 이분도 그렇고 도대체 왜 앉아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중에 아직도 윤석열 검찰이 구성해놓은 사실에 맞추는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자기들이 잘못한 수사 실수를 수사라고 하잖아요. 검찰을 그렇죠. 그러면 그 어떤 하는 일을 당하고 무시하면서 봤을 텐데 지금 검찰 개혁 관련해서는 이뭐 주관을 정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최근에 뭐 윤건이 됐고 뭐 사실로 돌아가겠다는데 근데 그 중에 이제 저를 직접 조사했던 그런 겁니다. 지금 반부패 수사 부장 정도 강백씨 이 사람들 그래서 정전이 됐지만 그 밑에 있는 검사들 저는 그런 것까지 막았어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마찬가지로 명태균 페이트 수사했던 그 검사도 잘못하면 정확한 김건희 듣고 들어가 있어요. 윤석열 김건희가 명태균과 카카오톡에 텔레그램 메시지 다 갖고 수사본에서까지 만들었잖아요. 그게 그냥 유력한 입장에 친 거잖아요. 그때 단 한마디도 조용히 차범치거든요. 이 검사들이 하겠습니까? 이거 제대로 수사해야 된다고. 그때 막 윤석열 정부에서 직소리를 못하는 검사들이 이제 와서 특검이 검찰에 쓸 것 같아요.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 저는 뭐가 생각나냐면 노무현 대통령 기자 그 검찰 검사님의 애한테 대통령님이 학번을 몇 번이시니까 그런 사람이 이혼을 자체적으로 당해보면 아는데 그래도 검찰을 좀 믿어야 되고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경찰이 좀 문제가 있냐. 경찰이 문제가 있으면 경찰 개혁을 검사한테 수사를 해보시면 이제 특히나 이제 지방검찰청 말고 중앙지검에 이제 반부패 수사를 해야지 그 수사 만드시면 왜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다가 피해자가 창문을 열고 뛰어내리는지 이거는 일반 피해자도 아니고 중앙지검 검사였던 사람이 피해자로 조사를 받다가 또 뛰어내린 사람이 있습니다. 예전에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해서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공기자 보기에 지금 검찰 개혁 방향에 대해서 좀 우려가 있겠습니다. 어떤 예를 들면 뭐 보안 수사권을 끊임없이 어떤 지금도 저렇게 요구한다든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신 거죠 지금 보안 수사. 그거는 말이 보안이 그냥 수사권을 유지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특검 수사는 제대로 될 수 있을까요? 다 그대로 갔으면. 저는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아마 세상과 많이 단절된 상태에서 이런 분들이 있는데 자기들이 지금 박정대를 굉장히 착각하는 그게 아니라 개별 면담을 해서 지금 검사 징계를 받을 수 있잖아요. 개별 면담에서 지금도 진짜 그렇게 생각해 라고 해서 거기 대우를 흔들어서 징계나 인사는 왜 아직까지 그렇게 좀 약간 분위기나 이런 건 없어요?
나왔습니다. 오늘은 기소 이후 처음으로 특검에 출석했는데요. 전직 영부인이 결국 법정에 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 오랜 기간 김건희 씨 일가를 추적해온 최혁진 의원 스튜디오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김건희 씨 얘기 여쭤보기 전에 오늘 일단 국민의힘이요, 국회 4대 쟁점 법안 필리버스터 들어간다는 했는데 어떻습니까, 분위기? 예, 방금 전에 필리버스터 들어가는 거 보고 제가 이렇게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은 사실 뭐 제가 국민의힘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최근에 국민의힘의 굉장히 이어서 270m 우회전입니다. 민주당이나 뭐 이쪽에서 좀 긴장감을 가지고 개혁 정책을 잘 해나갈 텐데 거의 불리한 생각을 하시고 좀 안에서 300m 대흥상간도로 중도로 계속 발언할 때 말도 안 되는 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그냥 발목잡기에 올인하고 있는 것 잠시 후 같아요. 우회전입니다.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그 쟁점 법안 말고 다른 건 없죠? 보긴 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실은 인생 법안에 대한 심의 자체, 그 자체 회의 자체를 전체적으로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다지 어제 법사위 같은 경우에도 법안 심의하는 과정 자체에 대해서 계속 나경원 의원 그 간사설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가지고 얘기를 계속 시간을 끌면서 회의 진행 자체를 한국에 점점 행정한다라고 보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여기 나온 패널분들은 뭐 인생 법안 불리한 것이 말씀을 많이 하지만 안 그렇군요. 현실은 그냥 이제 뭐 민생 법안 자체를 부작권하고 이런 것까지는 안 하지만 결과적으로 회의 진행 자체를 방해하고 있고요. 지금 필리버스터 지금 조직 대표가 관련해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민생 법안 처리를 필리버스터 끝날 때까지는 하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방해를 하는 예상 주자인 것 같은데요. 의원님은 나경원 방지법이라고 일명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발의하셨죠? 법사위 가서 이제 바로 그 법안들을 제가